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일까요? 주는 것일까요? 이거 참 오래됐으면서도 아직 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흔히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말로 끝내는 사랑, 이런 사랑이 많은 걸 보면 사랑은 역시나 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주는 것이고 기억되고 싶은 마음은 받고 싶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고받는다고 해야 정답에 가깝겠죠. 저는 다 잊으라고 말하겠습니다. 다 잊고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라고 말하겠습니다. 진정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절망만 했죠. 어제에 이어서 윤희영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희영 개인적 기억 정명섭 작가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저 정명섭 작가를 자주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되셨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 방송의 소방수. 감사합니다. 영광을 우리 방송의 네. 소방수. 그래서 적정한 때에 아예 안내 말씀을 조금 드리면 김진혁 교수가 다른 일이 있어서 이번 달에 7월 달에 이제 방송을 하실 수 없게 돼가지고 또 우리 고마운 정명섭 작가가 기꺼이 그 시간에 출연을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모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실 겁니다. 물론 그 뒤에도 또 기회가 되고 하면은 모셔서 역사 이야기도 들어보고 소설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나 장르 소설이란 말은 저는 싫어해요. 좀비 소설을 또 이렇게 쓰시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언젠가는 좀비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좀비들이 많죠. 네, 요건 공지사항이었고요. 개인적 기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반적인 은행나무 노벨라 시리즈에 대한 얘기, 책 전반 이런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절묘하게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처럼 긴장감을 주면서 네, 쪄야 되죠. 네. 네, 바짝 쪼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바짝 기합이 들어간 게 이게 한 130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다가 이게 이제 책을 사실은 소개를 해야 되는 전반적인 목적은 책을 궁금증을 유발해서 책을 구입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제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김이 빠져서 안 읽을 수도 있으십니다. 예, 저도 영화 같은 거 이제 개봉을 하는데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든지 아니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제 인터넷으로 스포일러를 검색하거든요. 스포일러가 제 예상과 비슷하다. 이러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예, 안 가는 거죠. 굳이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버리면 한데다가 이게 또 순문학이라 이게 이 사람이 죽거나 좀비로 변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약간 속도로 치면 좀 느린 속도로 가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해버리게 되면 결말 비슷하게까지 가게 되고 책이 주는 신비함을 좀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네, 배제를 하면서도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책을 호기심이 책을 읽어보고 싶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 절묘한 간극을 좀 타야 되거든요. 쉽지 않네요. 네, 제 글 쓰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네. 뒷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 하나를 기억하기 위해 세계를 잇다. 영원하지 않을 것들의 애틋함 또는 슬픔의 태도에 관한 은유. 슬픔의 태도. 이런 거 요즘 못하는 사람 많죠. 네. 그리고 이게 책이 8,000원이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온라인 서점에 살 때 10,000원 이하면 배송비를 따로 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장바구니에 책을 넣어놨다가 한 예를 들어 30,000원 넘으면 선물을 준다. 그때 책을 샀을 때 25,000원이다. 그럼 다른 책을 하나 사게 되면 10,000원 사게 되면은 확 오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책은 적정선을 넘겨주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입니다. 제일 좋은 건 서점에 가셔서 구입을 하시는 건데 그게 안 되거나 좀 그럴 때는 그리고 이 책이랑 그 은행나무에 쓰는 악스트 그러니까 2,900원이랑 두 개 합하면 10,000원 넘기네요. 그러네요. 그거 좋다. 네. 제가 악스트란 잡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그 문학지 같은 경우 이제 개간지나 격월간지 같은 경우 사실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게 있죠. 평론들이라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경우가 좀 많은데 악스트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잡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좀 직설적이에요. 잡지 이름 자체가 악스트 아니에요? 네, 독일어로 도끼라는 뜻이라서 누굴 찍지? 이 생각이 좀 나긴 했는데 첫 회 아주 제대로 찍으셨더라고요. 처명가 작가님. 이 책을 읽고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불편한 당신이 예. 제가 XX다. 네. 아주 제가 잡지에 나온 얘기를 방송에 못할 정도로 수위가 좀 그러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좋은 팁입니다. 개인 지역 기억 8,000원이니까 요거랑 악스트를 합쳐서 사시면 좋겠다. 네, 저는 지금 아까부터 표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표지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게 이 전체적인 시리즈라 사실 표지에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얀색 그 바탕에 포인트식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이 좀 크고 그다음에 구석에 노벨라 시리즈가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이제 어떤 이미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것도 역시 보면은 사람 머리에 나무가 자란 것 같은. 저는 이걸 지금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의 이목구비는 없이 형상만 사람처럼 보이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다 이파리가 없고 한쪽에만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로 보면 이파리가 없는 것들은 다 기억이 죽은 상태. 죽은 기억. 그리고 이파리가 있는 쪽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기억. 한쪽 방향이 돼 있으면 진행형이거나 아직 잊혀지지 않은 살아있는 기억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전체적인 나무의 형상이 우리 신경망. 뉴런이라고 부르죠. 뉴런의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신경망 기억의 이송 장치이기도 한데 그런 것으로도 보이고 사람은 또 거꾸로 보면은 이 기억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양분을 쭉 빨아내고 있는 기억 자체가. 참 편집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얘기가 맞는지. 말하자면 슈퍼컴퓨터 같은 거예요. 이게. 네, 그러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 한쪽만 잎사귀가 있는 게 얘기했던 대로 일부가 남아 있다. 했지만 전 누군가를 향해 있다라고 봤거든요. 향해 있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어느 쪽 기억. 네. 그래서 돼 있는 거고 책 내용을 제가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 보도 자료입니다. 그 책
이제 소개글에 보면 배경이 2058년이라고 나오는데 예.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배경은 2058년이 돼도 되고 1998년이 돼도 이상하지 않고 그다음에 2038년쯤이 돼도 이상하진 않은데요. 네. 그 주인공입니다. 지율이라고 이름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여자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이제 직업이 셰프로 나옵니다. 셰프. 예,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원래 며칠 쉬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일을 좀 못 나가는 상황이라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평범하게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썼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일단 2명을 도끼로 찍은 다음에 네, 시체가 옆에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직장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직장에 누구 썸 탄 얘기라든지 네. 아니면 직장에 있는 동료 아니면 음식에 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바로 어머니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어머니랑 가족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일종의 반전이죠. 이게. 반전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죽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 사실은 근데 죽은 어머니에 대해서 약간 애증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과거로 넘어가서 어린 시절 기억이 나오는데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별로 행복하지 못하니까 네, 네. 기억이 굉장히 잘 남는 경우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잉 기억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안 잊어먹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안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히 이제 책이나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 여기서 보면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세세하게 나오고 이 묘사를 보면서 아 역시 윤희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무의식적인데 저는 사실은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 다른 작가의 글을 쓰면서 잣대가 하나 생겨요. 나도 이렇게 쓸 수 있나 없나.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종의 쇼크를 받을 정도로 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쁨을 하는 몸 같은 거는 쇼크를 안 받는데 이때 윤희영 작가가 이 자기 과거에 이제 주인공 지율이 과거 부모 얘기 이게 약간 애매한 문제거든요. 그 글을 쓸 때 과거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한 차례 진입장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사실은 이제 그 작가로 하여금 이쪽에 시험대에 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수히 많은 문장과 서사들이 작가를 시험대에 오르긴 하지만 이게 시험대가 잘못되면 단조대가 되거든요. 또 저는 그 문장의 시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보면. 네, 그렇죠. 네, 과거로 들어가서 그 당시로 뭐 얘기를 하지만 네. 이거 아주 정확하게 시제를 다 맞추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 맞다. 이게 이제 대화형은 지금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더 섬뜩했구나. 이게 왜냐하면 과거형을 쓰게 되면 뭐뭐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가의 의도랑 다르게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현실감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굉장히 잘 조절을 했고 부모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묘사돼. 이게 또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이제 주인공의 어떤 핸디캡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랑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갓난아기 때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어릴 때 기억도 이제 뭐 걸음마를 뗄 때 기억,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면서 이게 안 좋은 기억이랑 겹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현실 옥죄인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실 주변의 애정을 갈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악몽으로 남아있겠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현실을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연결선을 만들어 놨어요. 네.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 중에는 아유 그렇더라도 우리 애들이 좀 기억은 잘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도 부모가 주인공이 천재가 아닐까라고 잠깐 생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병명이 전 세계 몇십 명밖에 없으니까 이 환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가야 되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서 무슨 센터에서 인증을 받아야지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기억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 첫 번째 반응은 부모의 반응은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작가 이제 주인공 시점 묘사한 게 있는데 이게 약간 걸어다니는 악몽일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요즘 천재들이 나오는 이제 해서 무슨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포커를 이렇게 쭉 카드를 보여주고 이거를 순서대로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보고 이제 기억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주인공이 앓고 있는 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글을 볼 때 갑자기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옛날 기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거의 뭐 발작이나 공황 수준까지 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책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판이라든지 계산서 정도 되는 간단한 글밖에는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셰프니까 요리 책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요리사가 먼저 읽고 이제 핵심 내용을 들려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의 기억들에 대한 이렇게 장치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요. 근데 아까 얘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병원 이제 자기 이제 직장 가는 셰프니까 이 얘기 전화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는 직장으로 무대에 갈 줄 알았더니 과거 기억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결정적인 핸디캡이라고 하죠. 과거 기억 증후군. 과잉 기억. 아, 죄송합니다. 과잉 기억 증후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다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조차 한 가지 장치로 또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 다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다른 주인공이 나오게 되죠. 네. 기억하는 거. 저도 옛날 같으면은 그거를 바랬을 건데 이제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많으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잊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나를 조금 숨쉬게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숨 막힌다, 질식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미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증상을 안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런 실제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이런 과거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과거 얘기를 보여주면 다시 이제 저는 가족 얘기라든지 이 병에 둘러싼 어떤 기억들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시점을 점프를 해서 지금 시점이 2058년이고 이제 뭐 가족 얘기가 뭐 2000년대 초반 얘기라면 이제 2000년대 중반쯤 주인공이 이제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일을 할 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놀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껏 이 얘기를 쌓아놓고 왜 다시 엉뚱한 데로 가지? 그리고 이게 시점이 변화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전 소설을 제가 쓰는 건 아니지만 읽으면서 읽을 때 보면 글쟁이니까 시점을 자꾸 보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시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읽는 사람이 봐도 그런데 뭐.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문제였고 여기서 그리고 이 과거로 넘어가는 장치가 하나 나오는데 주인공이 책을 못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애증을 가진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갑자기 책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일하게 읽었던 책, 왜 이 책을 알게 됐는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외국 사람이라 유명하신 분인데 외국 분이라 앞에 되게 많은데 제 뒤에 거만 이렇게 보르헤스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갑자기 저는 외국 이름 기억 증후군이 있나 봐요. 외국 이름을 기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르헤스의 소설집 중에 하나 이제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걸 이제 본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필사를 하게 됩니다. 필사를 하는 거죠. 네, 이게 표절을 하시려고 그러나? 네. 죄송합니다. 큰일 났어 대한민국. 어떻게 좋아. 그 필사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다시 2000년대 2058년과 2000년 초반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작가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독자 여러분들은 더 또 이게 짜릿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저도 고민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려하게 시점을 넘어가서 멋지게 가느냐, 안전하게 가느냐, 안전하게 가느냐인데 사실은 모험을 시도했다가도 나중에는 안전하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어쨌든 내고 책을 구입한 독자들한테 제 실패한 모험담을 들려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건 그리고 어쨌든 책은 일종의 관습이라 수천 년 동안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주인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키는데, 인형 작가는 그런 거는 어디 줘버리고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잘 넘어갑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스몰 월드라고 하는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저희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요거 부분은 건너뛰고 거기서 다시 일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138쪽 안에서 2번을 점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행하시다가 그런 경우인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 지나기 전에는 비가 막 내려서 막 이렇게 와이퍼를 막 정신없이 돌려야 될 정도인데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햇빛이 너무 쨍쨍해요. 네. 심지어 바닥도 젖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약간 SF 소설 보면 터널 잘못 지나고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쇼킹할 정도로 이제 잘 넘어갔던 부분이고 이 짧은 책에 이렇게 시점이 넘어갈 거라는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왜 작가가 이렇게 2번이나 점핑을 했을까라는 네. 거는 두 번째 이 스몰월드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네. 스텝이라고 요즘 부르죠. 이제 뭐 아침에 식사도 준비해주고 뭐 이제 안내 같은 것도 해주고 종업원. 네, 좋죠.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스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 좀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네. 이제 벗어나서 이제 넘어왔는데 그때 이제 그 만났던 누군가에 대한 얘기. 사실 개인적 기억이라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장치를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꽈서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거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같으면은 바로 넘어가서 두 사람에 대한 얘기 좀 더 길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도 사실은 일종의 복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더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윤영 작가답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편에서 이렇게 실력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정도 분량이면 사실은 핸디캡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어정쩡하게 넘어갔어요. 끝나거나. 네, 그렇죠. 추리소설로 치면 사람 한 명 죽고 끝나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이렇게 짧은 거로는 쓰기가 좀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윤영 소설가 팬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듣는 작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부담 없으니까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작들도 다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큰 늑대 파랑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휴가 때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1박 2일로는 좀 무리고요. 예. 뭐 당일치기 여행으로 기차 타고 가실 때 사실은 주변 사람이 시끄러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 지난번에 전주 내려갔다 왔을 땐 앞에 계신 아저씨가 이빨을 30초마다 갈고 1분마다 트림을 하세요. 예. 그래서 잠을 못 잔 경우가 있고, 기차는 뭐 멀미라는 경우가 없으니까 책을 하나 읽고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고 뭐 3박 4일 가시더라도 요거 한 권 읽을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해변에서 책을 읽는 것도 또 느낌이 있고. 네. 예, 바닷가에 앉아서 솔밭에 앉아서 한번 탁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600페이지짜리 장편을 피는 것보다 팔 아파요. 네. 네. 왕자의 게임 이런 거 읽으면 두껍거든요. 네. 요거 정도를 이렇게 딱 펴서 읽으시는 것도 분량도 아주 휴가지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전주 여행 가면서 한옥에서 잤거든요. 네. 한옥 텐마루에서 읽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림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 그림 좀 나온다 이제. 네. 텐마루에서 이렇게 벽에 기댄 채 이렇게 앉아서 읽으면 그림이 좀 됩니다. 잘 들어와요. 네. 책 내용도. 저도 이 책은 아니지만 다른 책을 텐마루에 앉아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람 솔솔 불고 되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꼭 이것만 가지고 윤영의 개인적 기억만 말씀드린다기보단 휴가 가실 때 요 정도 분량 한 150쪽 내외에 요 정도 분량의 책 한두 권 정도로 가져가시는 거는 휴가지에서 엉뚱한 시간이 있거든요. 네. 남거나 어정쩡한 시간들. 네. 그럴 때 그렇죠. 한번 읽으시면 괜찮겠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시집도 한 거 갖고 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추천할 했습니다. 만한 시집이 있나요? 안 할랍니다. 그건 안 하고요. 시집은 이거보다 더 얇고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휴대가 가능하니까 네. 시집도 한 권 좀 갖고 가서 읽어봐 주셨으면 책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봐주시면 뭐라 그럴까요? 세상이 조금 더 저는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네. 꼭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먹었던 건 사실은 작가의 말에 나왔던 첫마디 기억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종종 소망하곤 했다도 있고 사실은 전 첫 문장도 중요해서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책의 마지막 문장도 사실은 좀 전율이거든요. 책을 사실은 두껍게 쓰는 이유는 사람들의 감정을 푹 빠지게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일종의 쇼크를 주면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130페이지 되는 책에서 이렇게까지 좀 긴 얘기, 이제 좀 뭐라고 하지, 인상 깊은 마지막 말을 들었나? 그래서 제가 그 걸리지 않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은 피해서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긴 편지였다. 나는 손가락의 물기를 앞치마에 문질러 닫고 주방벽에 기대서서 아무도 내 표정을 알아채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가 보내온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개인적 기억입니다. 정말 개인적 기억이라는 책 제목과 이 130페이지에 담겨놨던 우주적인 얘기, 우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얘기들을 마무리 짓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었어요. 자, 아주 극찬을 해주셨어요. 뭐 네. 그만한 감동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좋게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가지의 동행해도 좋을 책, 윤희영 개인적 기억. 오늘 정명석 작가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 남자들은 여자의 기억력이 대단하다고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별걸 다 기억하는 여자인 거죠.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기억력이 뛰어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기억하는 부분을 남자는 가볍게 넘겼거나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남자분들, 친구들과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막걸리 마셨던 그 주점을 기억하시죠? 혹시 거기서 어여쁜 여자를 봤던 것까지 기억하시는 건 아닙니까? 10년 전에 낚시 갔을 때 어느 포인트에 앉았었는지 어제처럼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인이 애착을 가지는 부분을 더 선명하게 저장합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인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무의식이라기보다 당시의 동기는 잊어버리고 장면만 남은 건 아닐까요? 당시에 뭔가 심각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기억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을 지속하게 하는 악마이기도 합니다. 학습과 달라서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인정하면 편해질 텐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뇌리에 박힌 것들로부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회피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고통을 즐기라는 것도 아니고 닥쳤을 때 그냥 겪어내자는 겁니다. 쉽지 않아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담함이 생겨날 겁니다. 사랑에 대한 기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자꾸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그 장소에 가보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됩니다.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요? 처음엔 그럴지 몰라도 기억이란 아주 불완전하고 또 자신의 상상이 보태진 홀로그램에 가깝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픈 기억일수록 겪어내지 않으면 끝까지 도망만 다녀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언제 떠올려도 행복을 주는 방송으로 기억되려 노력하는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